수출 대기업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셨고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감 안 하실 분이 한 분 계셔서 대표적인 주자가 한 분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민국을 끌어나가는 그런 대기업 총수들이 좀 이 김종인 수석님의 말씀을 좀 더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몽준 위원님께서 괜찮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서초구 바로 옆 동네 동작구가 제 지역구고요. 저는 서울의 재선의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인 박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우리 김 박사께서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인데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경제 분야에도 좋은 말씀인데 경제 특강이라기보다는 근대사 특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변하면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하셨는데 아주 지나가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민족이 어리석은 민족이 될 텐데, 근데 우리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에서 교훈을 배울 때는 상황이 다 다르고 우선 또 사람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울 때 우리가 잘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거 제가 메모를 좀 해봤는데, 우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기업인들이 잘해야죠. 기업인들이 특히 관료를 위협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지키고 나라 전체를 망치는 일을 해서는 이제 안 될 텐데, 그러면 기업인들은 왜 기업을 하느냐? 특히 무모할 정도로 막 벌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나라를 위해서 사업한다는 거 이거 다 거짓말 아니냐 근데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경제가 잘 될 때가 언제냐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김 박사님도 그때 정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잘 됐다고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나라가 잘 굴러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에피소드가 박 대통령께서 기업인들 몇 사람을 이제 청와대로 불러서 저녁 때 이제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내가 목숨 걸고 혁명을 한 사람이다. 내가 목숨 걸고 나라를 지금 경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벌이만 생각하지 말고 좀 잘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때 어느 기업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목숨 걸고 사업합니다. 우리도 뭐 맨날 놀러 다니는 건 아닙니다. 글쎄 그때 그런 정신이 있어서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 건지 뭐 정경유착이 된 건지 목숨 거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저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목숨 거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제는 명예가 소중한 줄 알고 명예를 걸고 공직을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지 우리나라가 정상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시장 경제에서는 인간의 탐욕이 시장 경제의 기본이다. 뭐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런 말 했다 그러는데, 그때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탐욕만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에는 이타심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할 때 아담 스미스가 시장 경제를 갈파할 때는 이게 궁극적으로 위선적인 정치인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시장에 있는 그 부축간의 주인이 오히려 전반적인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기심만을 지적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정말 그 통찰력이 이타심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장 경제가 굴러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는데요. 김 박사님께서 미국의 재벌치고 법정에 쓰자는 재벌이 없기 때문에 미국은 파운데이션을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잘 굴러갔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이 다 법정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총수라는 분이 구속이 되고 참 개인적으로도 망신이고 회사도 망신이고 기업도 망신이고 나라도 망신인데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요. 그 미국 경제는 이제 가령 루스벨트 대통령, 세오도르 루스벨트 대통령 때 해서 세계 미국 경제가 잘 굴러가서 세계 경제를 제패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과연 미국은 정말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럴까? 그런 면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어진 천혜적인 축복의 여건이 저는 더 큰 역할이다. 만약에 우리나라 민족이 미국을 차지했다고 봐요. 지금 미국보다는 10배는 더 잘해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만큼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경제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MIT 대학의 그 레스터 소로 교수가 한 30년 전서부터 세계 경제의 시한폭탄이라고 그랬어요. 타임밤이다. 그래서 제가 그 소로 교수 보고 그럼 시한폭탄인데 언제 터지냐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터지는 건 확실한데 언제 터지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느 지역이 지진 때인 건 확실하지만 그게 언제 지진 나는 건 정확히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랬는데 지금 이 세계 경제는 엄청난 모순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 경제가 시한폭탄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중환자라는 뜻인데 세계 경제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전 세계의 대기업 그리고 각 나라의 정부는 다음에 경제 계획을 짤 때 첫 번째로 만드는 것이 미국에다가는 금년에 수출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모습을 하는데요. 전 세계 경제가 환자에 비유되는 미국 경제에 의존하는 이 체제, 이것을 시장 경제라고 부르든 뭐 신자유주로 부르든 자본주의라고 부르든 간에 이 경제의 엄청난 모순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이 체제상의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이것이 저는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시는 경제 민주화 요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찰머스 존슨이라는 교수가 그 용어를 만들었죠. 정부는 시장에 관여하는데 시장 경제에 부합되는 규제 그 사람이 이제 단어를 마케트 콘포밍 CONFORM 콘포밍 레귤레이션이 있고 시장 경제를 말살하는 규제 마케트 디스플레이싱 레귤레이션 이 두 가지로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규제를 하는 나라는 성공을 하고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 나라는 잘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경제 민주화는 이제 경제하고 민주화 두 가지 다른데 민주주의가 우리는 최고의 가치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200년 전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알렉스 토크비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 미래가 이제 굉장히 어둡습니다. 경제의 미래만 얻은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는 중국식 체제가 세계 경제의 대안이라고 공개 석상에서 주장을 할 만큼 민주주의 가치가 이제 흔들리는 이 시대인데요. 경제도 걱정을 하고 민주주의도 같이 걱정하면서 이 두 가지가 잘 되는데 우리 김 박사님 앞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다시 한번 놀라는 게 왜 이렇게 말씀을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하시더니 아니 지난 4월에 와서 특강 잘하시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신 거예요? 전화가 와갖고요 저한테 아니 지난번 4월에 특강 하셨는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Q&A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냐 난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한 분이 저한테 저 정도면 대통령 해도 되겠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근데 거기다가 또 짧게 하라니까 제가 이러시니까 또 끊으시기까지 하시고 네, 아주 대단하십니다. 정말 아주 뭐 즐겁게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엔 수출 대기업 중에서 그래도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민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지역에 큰 기여를 하면서 한 기업이 지역 발전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몽준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수출 대기업도 있으니까 공격을 받고 있다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경제가 좋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중국이야말로 빠른 시간 안에 경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동반 성장, 균형 성장, 지역 발전 이러한 부분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물론 우리보다 더 부패됐지만 부패 척결에 앞장서면서 시진핑이 굉장히 모범적인 모형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도 압축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조정 과정을 먼저 거쳤어야 되는데 저 친구들이 먼저 거치고 있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뒤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고 배워야 돼. 벤치마킹을 이제 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3산업혁명에 있는 작가도 여러 번 주장을 했듯이 이제 우리는 공동체로 같이 살아나가는 방법,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지 않으면 행동하는 IT 혁명 속에서 행동하는 소비자들, 국민들하고 같이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 그것에 머리를 맞대는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넘게 또 말의 가운데 왜냐하면 조정을 해야 돼서 이게 이쪽에 말씀하셨는데 공격하셔. 제가 조금 조정. 공격도 아니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분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좀 손들어서 해주시죠. 김상준 교수님한테 기회를 드리면 너무 오래 하실 것 같은데 이민환 교수님도 너무 오래 하실 것 같은데 따로 모셔서 특강을 듣는 게 말씀 한 1분만 하시겠어요? 시작은 또 오래 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그러면 경제 민주화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살려야 된다 그러지만 이기심과 이타심이 또 어떻게 순환할 것이냐 또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순환할 것이냐 이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봐서는 결국 여기서 대기업이 갖고 있는 효율을 중소벤처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과 선순환시키는 정부의 공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진화하는 형태를 보면은 두 개의 지금 양극화가 다시 태극으로 순환하는 과정에서 저는 꼭 필요한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기업이 제값 주고 중소벤처기업을 사들이는 이것이 국민의 전체 컨센서스 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제가 답변은 100% 동감이죠. 네,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제가 10월 10일 날 또 방송에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제값을 못 받으면 기술이 나갑니다. 그죠? 혁신성이 대한민국에서 제값을 못 받으면 나가죠. 그래서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기업가치 기술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100% 공감입니다. 오히려 자금도 돌아가야 된다 해서 요새 연대보증 때문에 굉장히 앞장서서 제도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리서 잘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직자처럼 같이 교수들이 또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너무 올해가 아시다시피 올해 마지막이 됩니다. 내년 2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면 12월 달에는 너무 깜깜해서 7시가 그리고 망년회 때문에 만취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12월은 스킵하고 2월에 다시 모실 텐데 그때도 역시 다리 빠지지 마시고 꼭 나와서 열심히 들으세요. 저는 진짜 밥 다 먹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이 다 각자가 주인이십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같이 합력해서 대한민국이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구성원들이 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김종인 전 수석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모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없으신가요? 네네네. 안 그래도 하실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고 있었어요. 네. 전 기자회장 우장균입니다. 김종인 수석께서 아까 말씀 중에 잠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전 정치적인 질문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후로
경제 민주화를 걸고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과 대선에서 어찌 보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교수께서 지금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토사구팽 상태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 박근혜 정부가 아마 다시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 내년 6월 이전에 아마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고, 그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시 경제 민주화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김종인 교수님을 다시 아마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년 3, 4월 봄에 내년 지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김종인 수석을 현 정부가 크게 기용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받아들이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관철하실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유, 언론인 출신 아니랄까봐 또 이렇게 살벌한 질문을 하셔갖고 당황하게 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하실 거면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제가 컷하겠습니다. 사실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서 좀 나라를 위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걸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운영해가지고서 작년 1년 동안 내내 이제 경제민주화를 가지고서 참 이래저래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나이가 지금 74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서부터 내가 어느 특정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분을 대통령을 만들면은 이분 밑에서 무슨 자리나 한 자리 할 생각 이러고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늘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처한 여건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무슨 자리도 가고 안 가고 결정을 해야지, 뭐 아무 데나 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토사구팽 하면은 뭐를 기대를 하고 있었을 적에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돼야지 토사구팽이라는 얘기를 갖다 듣는데, 남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이제 그냥 듣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 스스로가 지금처럼 자유스러울 때가 없어요. 내가 지금 74살이면은 좀 편안하게 나 혼자서 자유스럽게 즐기고 사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난 우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같은 생각을 추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좀 표현은 좀 별로 이렇게 유쾌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뭐 내년에 무슨 뭐 지자체 선거에서 혹시라도 내가 뭐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나는 이런 기대도 하지도 않고, 내가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려고 아주 마음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호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하셔야 되는데 왜 박수를 치십니까? 아니, 누가 합니까, 그럼? 아니, 우 기자님, 이게 누가 하라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김종인 전 수석께서 앞장을 쓰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종인 전 수석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또다시 그냥 분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실현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모두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하실 수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뒤에서 박수를 치는 박수였죠? 네, 그런 박수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잘 이끌어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해서 올해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특강을 가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글로벌 리더스 포럼을 만들까 고민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주인 되시는 글로벌 리더스 포럼의 회원분들 주인 되셔서 아침마다 자리를 꼭 채워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이 나서 종이 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가실 때 보면은 올해 마지막이라 제가 작은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가지고 가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테이블 매트인데요. 물에 빨아도 되고 항균이고 괜찮답니다. 쓰시고 좀 좋으시면 어디서 샀는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